화장실 가는 게 힘드신가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배가 답답하고 여행만 가도 화장실이 막혀 고생하시나요? 속이 꽉 막힌 듯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장 건강을 챙기실 건가요? 식사는 잘했는데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을 때가 많으시죠? 혹시 그 불편함을 나이 탓이겠지 하며 그냥 참아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심장까지 위협하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80을 넘긴 의사로서 여러분의 장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의사 박영수입니다. 평생 환자 곁을 지켜오며 수많은 질환을 보아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대부분은 며칠 화장실을 못 가는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변비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대변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뇌혈관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치매, 뇌혈관 질환, 심지어 심장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변비약을 오래 자주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 변비 환자들이 정상적인 배변을 하는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뇌가 평균보다 몇 년 더 빨리 늙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시니어 세대에서는 장의 근육이 예전처럼 힘차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물을 덜 마시고 운동량이 줄고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변비는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참다 보면 기운이 없고 식사도 맛이 없고 삶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변비가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닌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생활 습관,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몸과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변비가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면 해결의 길도 함께 보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음식이 위와 장을 거쳐 내려가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힘차지만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이 탄력을 잃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소화가 더딘 것 같고 먹은 음식이 오래 머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덜 마시게 되고 그 결과 변이 단단해지고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하루 종일 물 한두 잔밖에 안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셋째, 운동량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일상 속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셨을 겁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손발을 부지런히 쓰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의자나 침대에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넷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진통제 같은 약물들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 부작용을 알고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부드럽게 넘어가는 흰빵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편리하지만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채소나 잡곡을 자연스럽게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식단에서 그런 음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배변 습관입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이 점점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고 결국 배변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또 화장실에 앉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습관도 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나이, 수분 부족, 운동량 감소, 약물 부작용, 식습관, 잘못된 습관, 이 6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우리 몸의 장을 점점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변비약을 먹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활 전체를 바라보고 원인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합니다. 변비의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히 며칠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느냐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변 시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하는가입니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쉽게 나오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하거나 지나치게 힘을 주어야 한다면 이는 변비의 신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본다면 건강한 배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변의 모양과 단단함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돌처럼 굳어 있거나 토끼똥처럼 작은 덩어리로 나온다면 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너무 묽고 잦은 설사가 반복된다면 장내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변은 적당한 길이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배변 후 개운함이 남는가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잔변감이 남아 또 가야 할 것 같은 찝찝함이 든다면 변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만성 변비로 봐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이미 장은 여러분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의 활력을 빼앗고 나아가 뇌와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점검하는 첫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도 권해 온 변비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닷속 보약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예로부터 국물 맛을 내는 재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마는 단순히 국물 맛을 살려주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다시마 자체가 우리 몸을 살리는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변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 운동을 자극하여 배변을 돕습니다. 또 알긴산은 스펀지처럼 독성 물질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즉, 다시마는 장을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뇌의 활력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마를 장과 뇌를 함께 돌보는 식품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긴산은 물을 흡수하면 자기 몸집의 수십 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다시마만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새콤달콤한 건강 열매 키위입니다. 키위는 흔히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변비 개선 효과가 특히 탁월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잘게 분해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식사 후 키위를 하나 드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키위는 식이섬유의 구성이 뛰어난 과일입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섬유는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 장벽을 자극합니다. 2가지 성질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과 개선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변비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매일 키위를 먹게 했더니
배변 횟수가 늘어나고 변의 굵기와 형태가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복부 불편감도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히 화장실에 잘 가는 것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좋아진 것입니다. 또 키위에는 오렌지의 2배가 넘는 비타민 C, 사과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입니다. 키위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에서 나는 산삼 우엉입니다. 우엉은 우리에게 친숙한 뿌리 채소지만 약재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엉 특유의 쌉싸래한 맛은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해균의 성장을 막고 좋은 균이 늘어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또 우엉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그닌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장에 남아있는 숙변이나 발암물질까지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우엉은 단순히 변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완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 횟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고도 안전하게 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효과가 있어 시니어분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마, 키위, 우엉 이 세 가지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를 과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시마를 국물 재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찬으로도 드시고 키위는 간단한 디저트로 챙기고 우엉은 차나 나물로 꾸준히 드신다면 장과 뇌는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음식의 효능을 알고 있어도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손이 많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시마는 보통 국물 재료로만 쓰시지만 간단히 준비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염장된 다시마를 물에 10분 정도 담가 소금을 빼줍니다. 2.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둡니다. 3. 파프리카, 오이, 양파 같은 아삭한 채소를 비슷한 길이로 썰어줍니다. 4. 준비한 채소를 다시마로 돌돌 말아 초장이나 간장 소스에 가볍게 찍어 드시면 됩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이 장을 돕고 채소의 수분과 섬유질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만들기도 쉽고 색감도 고와서 밥상 위에 올려두면 입맛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키위 샐러드입니다. 키위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샐러드로 드시면 더 다양한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1. 잘 익은 키위를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줍니다. 2. 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입니다. 3. 올리브유와 레몬즙, 꿀을 살짝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줍니다. 새콤달콤한 키위와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지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식사 후에도 속이 가볍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드시고 싶다면 키위를 요거트 위에 올려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우엉차입니다. 우엉은 차로 마실 때 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 더 잘 우러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1. 우엉을 껍질째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 햇볕에 잘 말립니다. 2. 말린 우엉을 약한 불에서 갈색이 돌 때까지 천천히 볶아줍니다. 3. 물 1리터에 볶은 우엉 5g을 넣고 끓인 뒤 불을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우엉차는 구수한 향과 은은한 단맛이 있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꾸준히 마실수록 장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레시피는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는 반찬으로,
키위는 간식이나 샐러드로, 우엉은 차로, 하루 식단에 조금씩만 더해도 몸의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은 생활 습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장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잠든 장이 깨어나고 배변 신호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약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매일 아침 물을 한 잔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장은 달라집니다. 둘째, 배변 신호를 미루지 않기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가 왔을 때 TV를 보거나 외출 준비를 하느라 참아본 적 있으시죠? 이 신호를 자꾸 무시하다 보면 장은 점점 게을러지고 결국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배변 욕구가 느껴지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 이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셋째, 배변 시 집중하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배변은 집중해야 할 과정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긴장을 유지하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 주시면 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넷째, 발 받침대를 활용하기입니다. 의자에 앉듯이 변기에 앉으면 항문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아 힘이 더 들어갑니다. 발밑에 작은 받침대를 두어 무릎이 배보다 조금 높아지도록 하면 항문이 열리면서 훨씬 수월하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자세 변화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큰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섯째,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을 배 위에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장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손에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압력이 더해지면 장이 한층 편안해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누구나 특별한 비용이나 약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잔, 신호를 지체하지 않는 것, 집중하는 태도, 작은 발 받침대, 그리고 가벼운 마사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루를 가볍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비의 위험성과 원인, 그리고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한 해결책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3가지는 다시마, 키위, 그리고 우엉이었습니다. 다시마는 알긴산이 장을 청소하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었고, 키위는 액티니딘과 풍부한 식이섬유로 소화와 배변을 돕고, 우엉은 이눌린과 리그닌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가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더 쉽게 즐기기 위해 다시마 야채말이, 키위 샐러드, 우엉차 같은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5가지 습관, 아침 물 한 잔, 배변 신호를 미루지 않기, 집중하기, 발 받침대 활용, 복부 마사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 건강은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음식이 몸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분명히 변비에 좋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을 한 번에 늘리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늘려 가셔야 합니다. 또 식이섬유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폭통과 체중 감소 같은 다른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비를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2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건강 전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이 막히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장이 편안하면 하루가 가볍고 생각도 맑아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배변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순간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장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소화가 더뎌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을 잘 돌보면 삶은 여전히 활기차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식탁 위에 채소 한 접시, 산책길에 몇 걸음, 이 단순한 실천이 모여 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먼 곳에서 오는 비법이 아니라 오늘 내가 택한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변비를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에서의 고통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만큼 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80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환자를 만나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힘은 특별한 비법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을 지켜온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장을 돌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길 때 내 삶도 더 소중히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맑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구독해 두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혼자만 아시지 말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에도 바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병상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고 식탁을 나누며 자연을 거닐고 친구와 담소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생활 습관 안에 있습니다.